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시장 개장 상황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밤 미증시 분위기 정리하기 전에 삼성전자 실적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잠정 실적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95.7% 하회하는 수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60조 원이고요. 전년 대비로 22.28%가량 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는 27일에 투자자 그리고 애널리스트와 언론을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 진행한다라는 공시도 함께 내놨으니까요. 또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밤 미증시 분위기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던 간밤 미증시였습니다. ADP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이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던 미증시였고요. 고용지표를 발표를 한 이후에 2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5.1%까지 오르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16년 만에 최고치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0년물 국채도 한때 4.08%를 기록하면서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수출 제한 여파도 지속이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4%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간밤 미증시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도 오후장 들어서 상당히 분위기가 급격히 좋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수가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 특히 코스닥 지수도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우리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양 지수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요. 0.49%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2,544.72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0.6%까지 낙폭 보여주면서 865.35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양 지수 분위기는 일단 예상 체결 지수 자체는 좀 어둡게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금요일 시장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화진 과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어제부터 참 우리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더욱더 꼼꼼하게 종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 하나오션이 어제 이제 관련된 어떤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좀 조선주 또 전반적으로 조금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원래 시장에서도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았고 하반기 때부터 기대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지금 하나오션과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중순 지금 울산급에 대한 이제 호위함 관련 수주 이제 경쟁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나그룹으로 인수되게 되면서 물론 어제도 HS 엔진 같은 경우도 그만큼 이제 관련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향후 이제 하나그룹에 대한 조선이나 이제 방산에 대한 시너지가 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어제 10년 만에 좀 대규모 이제 시세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일단 국내 최초로 이제 수상함 두 척을 동시에 일단 건조할 수 있는 실내 탑재 공장을 이제 신설을 일단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7월 중순에 나올 그런 허위함 관련한 수주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도 캐나다나 폴란드, 인도 쪽에 있는 이제 잠수정에 대한 수주가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는 이제 관련된 우리가 뭐 LNG 수주도 있겠지만은 이런 잠수정 방산에 관련된 결국 이런 이슈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주가가 조금 많이 오는 것도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지금 조선 업황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초입 기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빠지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오션만큼은 여기서 행보하다가 오늘 주가가 다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MSCI 20까지 좀 연도에 두고 있는 만큼 그런 수도적인 이슈도 어느 정도 포함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4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오히려 호재가 많은 좀 종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분위기 좋은 한화 오션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올해 초부터 조금 이런 관련 판결 이슈가 많았던 메디톡스를 일단 가지고 왔고요. 물론 어제 좀 중요한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물론 기존에 있는 보토스 회사들이 대부분 이런 따이공이나 이런 도매 업체들에게 이제 물량을 넘기고 해외 수출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시약처가 이제 딴지를 걸게 됐던 거고, 왜냐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국가 출하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고 이제 진행을 했다는 하게 되면서 좀 관련된 판결이 나왔었고 어제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사실 메디토스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에 제테마나 휴원스나 관련된 회사들도 이제 본격적인 여기에 대한 이제 판결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좀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메디토스도 이런 메디톡신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에 어느 정도 그런 걸림돌이 좀 사라졌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실질적인 측면이나 향후 전망성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또 추가적인 신제품이 나올 뉴럭스 같은 경우도 이번 달이나 아마 다음 달쯤에 결국에 승인이 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판매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실 어제 판결이 만약 패소를 하게 됐다게 되면은 이런 뉴럭스에 관련된 이슈도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사라졌다는 점. 결국에는 이제 향후 중국도 있을 거고 중동 그리고 북미 쪽에 대한 본격적인 메드톡신이나 코어톡스에 대한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그냥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좀 짧게 한 6%, 7%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보톡스 시장에서 이제 걸림돌이 됐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메디톡스는 중장기 관점으로도 조금 꾸준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좀 급격하게 흔들렸던 만큼 오늘 장전에는 확실한 좀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화정 과장님께서 선별을 해서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본 종목 한화오션이었고요. 두 번째로 메디톡스 살펴봤는데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는 어떤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실적 발표를 한 삼성전자, 오늘은 0.7% 낮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보다 조금 더 낙폭 키운 1.05% 하락으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칠레의 한 기업과 리튬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6%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8%, 삼성전자 우선주는 0.17%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들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사실 오늘 좀 장 분위기가 앞서서 예상 체결 지수를 살펴봤을 때 일단은 좀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표정들도 대체로 좀 어둡습니다. 삼성 SDI가 1.14%까지 낙폭 키우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LG화학은 0.6%, 현대차와 기아는 전일장에서 흔들리는 와중에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었던 종목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0.48%, 1.35% 조정 나오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0.76% 낮게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들 표정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입니다. 에코프로는 전일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내고 다시금 밀리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94만 1,000원에서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0.91% 낮게 출발하면서 27만 2,500원 선에서 LNF는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조정 나오면서 0.63% 낮은 출발 23만 7,000원 선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0.79% 상승한
상승하면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만 보합 출발 예상되고 펄어비스부터 SM까지는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0.56% 하락, 케어제는 0.21% 하락이고요. 펄어비스가 0.1%, SM은 0.19% 낮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장이 빠지면 그래도 엔터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시장에서 일단은 엔터주들 실적주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움직임 크게 없는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표정 짚어드렸습니다. 네, 오늘장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9시 22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앞서서 예상 체결 지수를 살펴봤을 때는 시장이 좀 어둡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출발하는데요. 0.35%, 0.28% 각각 낙폭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간밤 미증시 분위기도 좀 어두웠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더욱더 꼼꼼하게 짚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 지수 흐름 한 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4%, 56%까지 낙폭 확대하면서 2,540포인트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살펴보면 0.31%에서 0.26%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868.28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문 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자, 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다 해서 시장이 하방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 흐름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피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지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대형주 단에서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1%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12%, SK하이닉스가 1.58% 낙폭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뚜껑을 열어본 삼성전자 실적 영업이익이 6천억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5%가량 하락한 모습의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조금은 실망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주가는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살펴드렸던 LG에너지솔루션 이슈, 칠레의 SQM과 함께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7년 동안 계속해서 리튬을 공급받을 수가 있겠고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리튬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0.71% 상승으로 현재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 보시면 0.57% 오늘 좀 조정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1.08%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운수장비 쪽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앞서서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짚어봤던 종목이 바로 한화오션이었습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듯이 MSCI 지수 편입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1.29%까지 상승폭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보시면 오늘 현대차는 0.48%, 기아는 1.24%까지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부품주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0.43%, 그리고 서현이화 저희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를 통해서 일찍이 짚어드린 바가 있죠. 오늘도 2.9%까지 상승폭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부품주들이 함께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그리고 서현이화 두 개 종목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또 폴란드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방산주들 일부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0.23%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화오션이 조선주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삼성중공업도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0.57%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현대미포조선은 0.12%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기계 쪽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0.4%, 두산 밥켓도 나쁘지 않습니다. 1%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조선주들이 아무래도 움직이다 보니까 HSD 엔진 1.41%, 한국카본이 0.34%까지 움직여주면서 지금 조선 기자재주들도 살짝씩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산 밥켓 0.5%가량 상승폭 보이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표정은 많이 엇갈리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보시면 전일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4%대 상승폭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0.2%, 카카오가 0.39%까지 조정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하이브가 1.43%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엔터주 중에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일단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증시 9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들 지켜보면 좋을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1%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황제주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네요. 0.96%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입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LNF는 상승 전환에서 0.42% 상승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하나마이크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증시 8에서 이야기 나눠봤었죠. 하나마이크론 1.22%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또 증시 8에서 짚어드렸던 종목이 바로 SNS텍이었는데 0.1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종목별로 장세가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이 되고 있는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입니다. 자, 코스닥 반도체 쪽까지 짚어봤고 오늘 일단은 화학주들도 나쁘지 않고요. 기계 장비 쪽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락문화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JYP 엔터테인먼트도 MSCI 지수 편입 준비를 하고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0.4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M은 강보합권, YG 엔터테인먼트는 0.76%까지 상승폭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엔터주들 중에서는 큐브엔터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73%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 큐브엔터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인 분위기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코스피는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어떻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지는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동향을 꼼꼼하게 짚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개장하고 지금 7분 정도 흐른 지금 현재 거의 업종별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금 마이너스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분위기 상당히 안 좋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끌고 내려가는 모양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520억이나 이렇게 팔고 있고요. 삼성전자 프로그램 순매도로 벌써 345억을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1.4%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죠. 1,309원까지 환율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 말이죠. 지금 약간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이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팔면서 환율도 오르고 어제 우리가 새마을금고나 관련돼 가지고 조금 수급에서 좀 꼬인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어제 관련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사실 주식 환매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삼성전자도 그동안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로 들어왔었는데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이제 메모리 쪽은 좀 괜찮았는데 비메모리 쪽에서 2.5조에 대한 적자가 좀 나왔던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슈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오늘 장전에 이제 모건스탠리에서도 이제 리포트가 일단 나왔었고 사실 모건스탠리가 예전에 반도체에 대해서도 가장 안 좋게 리포트를 냈었다는 기억이 있는데 물론 오늘 이제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은 좀 시장에서는 조금은 그런 분할 심리를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추후에 이제 삼성전자나 콩콜이나 이런 발언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도 좀 시장을 기대했던 부분이 그동안 2차 전지에 쏠렸던 이런 분위기를 저는 반도체나 이런 다양한 섹터로 좀 분산되는 효과를 좀 없지 않아 좀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한화오션하고 조금 연결을 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은 조선업체도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환율이 조금 이제 환율도 영향을 좀 미치는 거고 이제 유가도 좀 영향을 좀 많이 이제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는 지금 조선 업황 자체가 이제 매크로 이슈도 이제 긍정적으로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이제 모멘텀이 더 많은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잠수정뿐만 아니라 지금 카타르 에너지와의 관련된 40척에 대한 수주도 조만간 하반기쯤에 좀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먹을거리가 많은 조선 섹터가 어떻게 보면 주도주로서의 좀 가장 대장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화오션 오늘 이화진 과장님께서 짚어주신 종목이었는데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또 조선 기자재주들도 함께 움직여주고 있는데 조선 기자재주들 중에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 보면 가장 좋을까요? 물론 오늘 이제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물론 사실 업황 자체는 좋아지고 있고 사실 뭐 기자재들도 대부분의 물론 이제 조선이 수주를 이제 대형 3사가 수주를 받고 대략 한 2.5년 정도가 이제 걸린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향후에 대략 1년 뒤쯤 왜냐면은 보면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설계와 이제 제작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기자재 이제 수급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부분의 조선 기자재들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조금 흑자, 특히 HS 엔진은 3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을 한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이제 대부분 이제 실적도 이제 동반되고 있고 수주도 이제 등달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오늘 이제 HS 엔진이 조금 강한 상승을 보르는 거는 어제 이제 하나와의 주식 양수도 계약 때문에 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 물론 기존에도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랑 이제 삼성중공업이 주요 고객사였던 건 맞습니다. 이제 하지만은 이제 향후 원래 작년 1월쯤에 한국조선해양이랑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이 취소되게 되면서 그 기간에 사실 HS 엔진은 혹시 몰라서 이제 중국 쪽의 고객사까지 더 추가되는 오늘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박 엔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HS 엔진 같은 경우가 이제 고객사가 더 많아지고 그에 대한 또 시너지 효과도 이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재 쪽에서는 저는 HS 엔진이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대표적으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섹터로 그리고 실제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로 꼽히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이화진 과장님이 마침 한화오션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선 기자재주 중에서는 HSD 엔진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는데 자, 오늘 방산주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2년 연속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하고 폴란드에서는 방산 세이즈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뭐 방산주들 전반적인 흐름은 일단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방산주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담아봐도 되는 시점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방산 이제 그 출장 일정까지 이제 나왔고 이제 워낙 이제 폴란드가 우리나라 쪽에 대한 기술에 대한 수출 이슈가 가장 많았던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폴란드도 GDP의 2% 이상, 4% 가까이 지금 계속 국방비를 계속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이제 방산주는 좀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왜냐하면은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계속 나토 국가들이 꾸준하게 지금 계속 국방비를 지금 증액을 하고 있고 만약 이번 나토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만약 여기서 이제 향후에 우리가 국방비를 많이 증액을 할 테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향후에 우리 좀 기술이나 그 전차나 K2 전차나 관련된 향후에 많은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저는 이제
지금은 유익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신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단기적으로 말고 좀 길게 가져가자라고 하게 되면은 방산주는 좀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 새마을금고 관련해가지고 그쪽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PF로 나간 대출금들이나 뭐 다른 대출금들의 연체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거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 오늘 증권주를 보니까 말이죠. 증권주도 상당히 지금 업종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새마을금고도 PF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만은 증권주들도 최근 몇 년 동안에 PF가 좀 많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뭐 저도 증권사 이제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이제 뭐 흔히 뭐 IB나 이제 리테일에서도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충당금을 조금 쌓고 있는 좀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이런 구조 개편이나 이런 이슈가 조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예전에 뭐 5조, 10조 지원을 계속 꾸준하게 해준다고 하지만은 이게 순서는 일단은 은행, 보험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증권사 쪽으로 이게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순서대로부터 이제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지금 이제 새마을금고도 사실 지금 하나의 지점에서도 이제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실제로 만약에 500억 중에서 100억 정도는 지금 돈을 받지 못하는 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PF 이슈들이 물론 최근에 건설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지속성은 아마 계속 하반기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이 PF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둘씩 아직 끝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마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워낙 특히 중소형 증권사들은 그 매출에서 50% 이상이 대부분 PF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형 증권사들은 조금은 조심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슈가 있는 만큼 중소형 증권사들 특별히 더 조심하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신 가운데 오늘 또 이화진 과장님이 저희 장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셨던 하나오션이 52주 신고가 경신해내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네요. 어려운 시장에서 좋은 종목 가져다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의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 시장인 것도 그렇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0.98%, 코스닥은 0.5% 하락 흐름 보이면서 현재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2,530포인트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865.70포인트 움직이고 있고 개장 직후에는 그래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가 했는데 지금은 개인 매수세만 들어와 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장 시황 한 번 더 분석해 보면서 장 마감까지 어떤 스탠스 취하면 좋을지 짚어보고요.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따라가마로 종목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도 좀 힘든 분석을 또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장 분위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오늘 장 마감까지 또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고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김태석 기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오늘 금요일이고 네. 또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왔는데 뭐 전망치 대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실적이 내보였다 하더라도 14년 만에 받아든 최악의 2분기 성적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에 네. 저는 공격적으로 오늘의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조금은 더 리스크 관리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반기 실적 시즌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변동성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글로벌 고용 지표에 대한 강세, 그로 인한 금리의 또 변동성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 또한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에서의 지금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적인 리밸런싱보다도 조금은 시장을 보시면서 다음 타겟이, 다음 섹터가, 다음 주도주가 어디 쪽으로 형성되는지 보시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또 저는 초반에 힌트를 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지수가 내린다 하더라도 조정의 깊이가 좀 얕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트에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 중에 2분기 실적이 좋은 쪽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이 비중 확대도 지금의 조정을 좀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종목은 철저하게 지금은 리스크 관리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좀 빠질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 실적 열어보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은 좀 아니었고 역대 최악의 2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조금 어두운 실적을 내놨다라고 물론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 가슴이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글로벌 고용 지표가 강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도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와 주도주 파악을 좀 기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시장이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죠. 실적이 탄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들은 지금 개장 초반부터 그래도 힘내면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실적이 2분기에 좋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일지 더욱더 꼼꼼하게 짚어봐야겠고요. 그 종목들은 우리가 그래도 좀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들로서 우리가 구성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에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들도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LG화학, 포스코퓨처엠, 한화오션,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 SDI 5개 종목 코스피 개장 특징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형제주들 모두 올라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나노신소재, 텔레칩스까지 5개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포착되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들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 꼼꼼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코스피 먼저 다시 한번 시세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 SDI가 1%까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모두 0.45%, 0.27%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상승폭을 조금 줄였네요. 2.96%. 그래도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03%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김태성 이사님, 오늘 이 5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네. 이 5종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조선업 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뭐죠?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렇죠. 오늘처럼 지수가 좋지 않더라도 조선주들이 올라가는 게 지금 시장의 중요한 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실적에 대한 부분을 짚고 가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고, 일단 결국은 그래도 가장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포스코 그룹 쪽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주도 섹터라고 하면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를 이끌고 있는 것이 일단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 근데 이제 또 에코프로 못지않게 포스코 그룹주도 2차 전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또 성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높게 지금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바로 상사업체잖아요. 상사업체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많은 글로벌 나라에 이 판매처라든지 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2차 전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광물 사업에서 유리한 입장에 앉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이야기하면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같이 따라오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근데 이제 여기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보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더 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궁금한 건 아마 없으신 분들, 지금 투자를 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적으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 혹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은 잠시 조금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시장에 아무리 주도주가 2차 전지 섹터라 할지라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지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힘이 얼마만큼 이제 더 강하게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관심은 있게 보시되 지금 구간에서 이제 적극적인 공략은 잠시 조금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차 전지는 뭐 일단 좋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저는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드리나, 만약 현재 위치에서 이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조금의 가격 조정을 기다리는 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김태성 이사님께서 저희 시황 한 번 더 짚어보고 오늘장 전략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을 우리가 또 한 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면서 가자.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야기해 주신 부분도 바로 그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지금 2차 전지 이야기가 나오면 포스코 그룹주들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좋죠. 오늘도 지금 에코프로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1% 넘게 상승하면서 95만 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것은 기존의 보유자분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신규 접근을 생각을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리스크를 줄인다는 관점에서는 신규 접근은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것이 낫지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많이 높기는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뭐 전철 타고 다니다 보면 어제 에코프로 샀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귀를 쫑긋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오늘 김태성 이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처럼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코스닥 개장 특징주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이제 등장합니다. 에코프로 BM 현재 시세 어떻게 만들고 있고 다른 특징주들 시세 어떤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죠. 자,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0.74% 앞서서 잠시 살펴봤을 때는 95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조금 다시 내려왔네요. 에코프로 BM이 0.55% 하락이고요. 나노신소재는 1.77% 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텔레칩스는 1% 넘게 1.7%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 자, 뭐 에코프로 이야기는 뭐 저희가 사실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죠. 워낙 많이 들었어요. 이제 뭐 카카오의 시총을 넘어섰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오늘 코스닥 특징주 탑5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이야기 해주실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그래도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서 텔레칩스를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이제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그런데 아무리 눈높이를 낮게 하더라도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도 조금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가도 지금 그 부분을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반등을 좀 보였었던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 1분기, 2분기 반도체 IT 투톱이 어느 정도 반등력을 보일 때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는 종목별로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강한 주도 종목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업체 중에 이제 하나이기도 하고 또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관심권역에 두고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월달, 6월달, 7월달 반도체 2차 전지만큼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리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가 바로
자동차 섹터입니다. 네. 물론 현대기아가 굉장히 좋은 지금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전기차의 이 성장률은 생각보다 좀 더디는 게 찝찝한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실적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을 올해 1분기부터 계속 내올 가능성이 높고 올해 3분기, 4분기 역시도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공급이 문제가 이슈가 이제 풀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판매량의 증가, 수요의 증가는 텔레칩스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의 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게 잡을 수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저는 단기적으로도 혹은 중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반도체 IT 중에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나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서 파는 트레이딩 기준으로 볼 때는 소부장 기업들에서 좀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저는 만약 텔레칩스가 이번 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내 보인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까지도 한 번 더 강한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한 날인 만큼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과 함께 텔레칩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가 워낙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만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량용 반도체는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고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모빌리티용 AI 반도체 개발에 성공을 한 상황인 만큼 텔레칩스 우리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 꼭 지켜보고 가야 될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반드시 오늘 좀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에서 텔레칩스를 담으셔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는 텔레칩스 이야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좀 꾸준히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텔레칩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따라가마로 이어가 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볼까요?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입니다. 펌텍코리아인데요. 오늘 김태성 이사님께서 실적주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관점이 아닌가 싶네요. 따라갑니까? 네,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6월 2일 날 한번 좀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제 다행스럽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또 이 보합권 혹은 조정권에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신 분들도 한번 공감이 가신다라고 하면 트레이딩에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펌텍코리아를 좀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수 대비해서 견고한 섹터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코스메카 코리아와 잉글 우드랩이 지금 대장의 자리를 또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뒤를 천천히 조용히 한국 콜마가 이제 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유는 딱 하나죠. 예전에 중국의 매출에 굉장히 큰 기대를 했었던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진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 아티스트들이 북미라든지 유럽 혹은 동남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그쪽에서의 매출이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과 직접적으로 지금 연관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올해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그렇고 충분히 1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기업은 크게 두 군데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우 그리고 이제 펌텍코리아. 근데 여러분들이 두 기업의 차트를 놓고 보시면 방향이 아예 반대입니다. 연우는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처럼 조금 조정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고 펌텍코리아는 일단은 우상향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낮다라는 이유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실적이 좋지만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쪽에 이제 기대를 걸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물론 반도체도 2차 전지도 자동차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화장품 관련주 안에서도 이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전 고점까지 그러니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펌텍코리아 전 고점까지도 우리가 주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마침 오늘 매수를 해봐도 좋을 만한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종목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일단 조정을 좀 보이고 있어서요. 지금 성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에 혹은 월요일 시초 가격에 한번 이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제가 19,000원이라는 가격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19,000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가장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날의 상승 초입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대량으로 들어왔던 거래량이 또 투매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1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27,000원이 목표가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최종적으로 실적의 성장을 기대해 본다면 전 고점인 이 3만 원까지는 한번 크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펌텍코리아 지금 2분기 매출이 최대 매출이 전망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용기 화장품에 들어가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은 사실 연우입니다. 하지만 연우와 펌텍코리아의 주가 추이는 상당히 좀 다르게 움직여주고 있고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인디 브랜드사들을 중심으로 좀 확장을 해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빛을 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이야기도 증권사에서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성 이사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또 해주신 것 같은데 지수 대비 견고한 섹터를 찾아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 섹터이고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나 잉그로드랩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견인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 고점까지도 터치해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가격 전략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따라가마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만나보시죠. 네, 따라가 말어. 오늘 저 말어 글씨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GS건설인데 이 종목 지금 상당히 큰 이슈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김태성 이사님의 관점이 예측이 어느 정도 됩니다. 네, 일단은 GS건설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식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큰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단순히 가격의 조정만을 보고 매수를 했을 때 이 정도면 이제 올라올 수 있겠지.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시다가 반등이 안 나오면 네. 그때부터 이제 물리기 시작해서 계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한 악재가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시공에 대한 비용이 약 5천억 이상 지금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다가오는 실적 시즌 2분기는 아니더라도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혹은 글로벌 세계 주택시장이 전체적으로 호황기라면 이쪽이 아닌 것을 다른 쪽의 매출로 메꿀 수는 있겠으나 지금 그러한 상황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수보다 지금 좋은 섹터를 찾아야 되는 시장임에도 지수보다 더 좋지 않은 이 종목은 시장에서 더 소외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PF 이야기가 어제부터 좀 불거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GS건설도 이 PF 상환에 대한 문제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은 그런 상황이라서요.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팔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아쉬움에 저는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지금은 결단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꼭 GS건설 같은 경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여나 이 정도 빠졌으면 한번 매수를 해서 가져가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지금은 절대적으로 GS건설은 피하셔야 된다. 신뢰도 실적도 모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만약 주가가 추세가 다시 살아 올라오려면 굉장히 긴 시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와야 하는데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섹터 업황상 우리가 모르는 호재성 뉴스가 갑작스럽게 나오기란 정말 힘든 네.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GS건설 두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이었는데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혹시라도 지금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을 때 사놨다가 어느 순간 보면 올라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혹여나 계실까 하여 오늘 따라가마로 두 번째 종목으로 김태성 이사님께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김태성 이사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들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실적인데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이슈를 살펴봤을 때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없고 두 번째로 실적까지도 우리가 놓치고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반드시 피해가야 된다. 따라서 따라가지 말아야 될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은 실적주로서 지켜볼 만한 펌텍코리아 이야기 나눠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은 GS건설 절대 따라가지 말자라는 관점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현재 양 지수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92% 낮게 움직이면서 2,532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0.07%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870포인트 선까지 다시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양 시장에서 개인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힘든 금요일 시장입니다만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